동맥 말고 임파액이 있거든요. 임파액으로 소순환되는 거는 일부 잘 흡수 못하는 기름이나 아니면 대장쯤에 와가지고 여기 직장쯤에 와가지고 그 해열제를 딱 집어넣으면 해열제 성분들이 막 흡수가 되잖아요. 그건 바로 심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걸 소순환이라고 해요. 임파액이나 아니면은 이런 직장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걸 소순환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장에 모든 음식들이 내려올 텐데 다 삼투성 작용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필요한 거는 흡수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는 마그네슘, 마그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런 마그밀이라든가 락툴로스 솔비톨, 제가 여기 표현한 삼투성 변비약들은 그냥 패스예요. 위장, 소장, 맹장을 다 거쳐가지고 대장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투성 이펙트를 일으키는 거지, 그 전에는 일으키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나트륨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싸게 먹는다고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배에 잘 안 넣으면 관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관장. 예. 정말요? 관장하면? 관장, 관장하시는 거. 다 식사하셨죠, 지금? 예? 안 나오니까 관장하는데, 사실은 그 의사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인턴 할 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르신 좀 와라라고 이제 윈년차가 시키면 장갑 이렇게 끼고 가요. 수술용 장갑을. 그러면 이렇게 딱 항문에 넣어서 딱딱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파요. 파가지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파가지고 조심스럽게 윤활제 묻혀서 하는데 기억 남는 게 장갑이 찢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엔 2개를 끼고 가요. 근데 2개 끼고 가도 또 집어넣잖아, 물 같은 거. 예? 물 같은 거 집어넣잖아, 치료할 때. 통을 통해서 물을 집어넣잖아요. 관장할 때요. 관장이. 관장에게 물 집어넣는데 글리세린 많이 하죠. 약국에서 파는 게 글리세린이에요. 그게 어르신한테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이따가 얘기할 텐데, 배꼽 인사라고 해요. 양변기 앉았죠?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자꾸 배꼽 인사를 이렇게 이러고 한 5초 있다가 다시 좀 쉬고 배꼽 인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좋고요. 양변기. 그 다음에 그 쪼그려, 일을 할 때, 예.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은 양변기에 3분 이상 앉아 있으면은 나오라고 했죠. 변이가 없으면. 그러면은 쪼그려 앉아서 눕는 버릇이 안 되니까 요새 여기 쥐가 나고 막 아프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변기는 푸세식입니다. 쪼그려서 앉아서. 그게 해부학적으로 직장이 고추딱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도리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도리어 중력의 영향 안 받고 뭐 비스듬한 잘 안 나오는 그런 해부학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바꾸는 거, 이 2가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 그 뒤에 나와 있어요.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이 습관적인 게 있을 거예요. 배변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딱 사인 있어가지고 아침에 탁 놓고 나오는 게 낫죠. 그리고 여행 가면 배변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배변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밑에 4번 변비를 이기는 생활습관 팁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루 같은 게 있대요. 저는 잘 못 봤는데 무슨 미역이나 다시마 가루 가져가셔도 좋아요. 여행 가방에 꼭 챙겨 놓으시고 한 2, 3일 전부터 식이섬유를 좀 먹으면 어때요? 이틀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먹은 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현지에 가서
배변을 넣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변 시간을 일정하게 여행 가서 하시면은 여행 가서도 충분히 배변을 잘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산책만 하면은 변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땀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대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걸으라고 해요. 그런데 걷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땀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적어도 40분 이상 뛰거나 줄넘기 하거나 이래야 대변이 잘 나올 수 있고요. 식사적인 게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 그 다음에 야채 한 3접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곡류도 좀 한두 숟갈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 못 잔 그 다음날 대변 못 넣잖아요. 수면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뷔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변 잘 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계속 좋아하는 것만, 짜장면만 먹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골고루 먹지 못하는데 편식하는 습관도 변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정신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생활습관병을 저는 한 100가지 이상 될 수 있거든요.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 중에 변비도 생활습관병이고요. 우울증도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강조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당뇨질환은 장 운동을 잘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잘 소화도 안 되고 변비 또는 설사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 가지신 분들은 소화 안 된다고 응급실에 오셨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원해 보면 혈당이 적어도 당뇨병 환자는 140 이하로 유지돼야 되는데 140 넘는 분들은 그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경우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 있고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 잘 빠지고 그런 분들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일 흔한 거 제가 딱 써뒀는데 감기약 드시면 대변 안 나올걸요? 거기 감기약 성분 중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거나 의사가 처방하거나 이러면은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감기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 있으세요? 변비 원인. 배변 시간은 딱 맞춰놓고 그거를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장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딱 자고 일어나서 대변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또는 시간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고요. 대변의 변비의 원인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는? 예. 저는 사실은 변비에 저도 딱 처음이 안 들었는데 난 주 한 5회 정도는 보는데 그러니까는 생각은 안 했는데 뭐 3번의 경우가 주한 3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충분치 않은 느낌을 충분치 않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끊긴 것 같은데 시원치 않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배변 시간이 시원치가 않아요. 어떨 때는 오후에 오후가 주로 많은 건데 아침 운동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수분 섭취를 신경 써서 하는 편이기는 해요.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분을 굉장히 자주 보는 네. 되고 네. 뭐 운동 푸른 주스 사서 드세요. 근데 저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다 드셔봤구나. 보통 뭐 변비에 좋다고 하는 뭐 것들은 저는 그렇게 설사를 평생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가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예, 단식이 뭐 10일, 20일 그런 또 사실 단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40일 정도 되면은 혈서를 먹긴 한다고 하지만 40일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변도 잘 안 나오고 있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럼요. 1강에 지난주 시간에 장애는 뭐가 있다고 했죠? 거지 있다고 했죠. 거지. 그 거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 단식하겠다고 장애 있는 거지들 미생물 안 먹이면 미생물도 좋은 미생물들 다 죽죠. 그리고 지금 물 얘기가 나와서 엊그제 SBS에서 물에 대해서 쫙 한번 했잖아요. 그 내용을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맹물하고 그 보리차나 이런 차 종류하고 또 그거를 좀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리차가 그 물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대신할 수 있다고 봐요. 맹물만 못 마시니까 여러 종류의 차를 비치해 놓고 차는 아니에요. 차는 물론 이뇨제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죠. 네. 사실제대도 네. 그 세월호 용호 아버님이나 목사님도 사실제대도 화장이 안다 그러던데.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팩트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아실까요?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여자들이 그 변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예민한 것 같은데 남자 여자 그 장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가요?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많은 경우에는 여성은 식사량도 작고 남자처럼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생활습관 팁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식이섬유, 물 2리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차로 복용하고, 신호가 오면 변기에 앉는 버릇 가지시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고, 배꼽 인사 기술. 제가 다 얘기한 거죠. 이 5가지를 좀 지켜보시고, 이것마저도 잘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제 진료실로 찾아오셔야죠, 뭐. 오늘 홍성조 집사님과 권명호 집사님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두 분이 손붙잡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 오십시오. 점심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오, 예. 점심만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오셔도 됩니다. 근데 병원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점심 때문도 아니고, 뭐,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잘 더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장애 신경청, 제가 얘기한, 여기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저희 레지던트가 참여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변을 실제 눕고, 이쪽에 장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대변을 놓고 나서 좀 아니에요. 눕는 과정을 찍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검사하는 분들은 장애 그런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꽉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다 또는 뭐 이상이 있다라는 발견이 안 돼서 경험적으로는 어떤 생활 습관들을 이것대로 바이블대로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병원에 오라고 할 때 제가 하나 숙제시켜 드린 게 있어요. 식사하는 종류와 그 양을 다 적어오라고 해요. 2주 정도 적어오라고 하면 일부러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적어오는 젊은 여자분들도 있지만 그냥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이게 좀 변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2주 뒤에 거의 마치실 때쯤 식사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써오세요. 그러면은 8강 때 책거리 하잖아요. 그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2주 정도를 써오시면 네. 그럼 넌 안 되고 아까 권사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흘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대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죠. 오르막, 수평,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은 오른쪽에 있고 수평은 횡격막 아래에 있고 내리막은 직장 항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라고 하고 내리막 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분의 1 내리막 부분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또 채워지겠죠. 3분의 1이 수평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변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내리막이 채워지고 수평이 채워지고 맹장을 거쳐서 오르막이 채워지면 다 채워지겠죠. 그럼 다시 3분의 1 내리막 부분만 변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드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소아들의 한 20%는 변비 때문에 복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오르막 창자에 대변이 딱딱하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오르막에 맹장도 있고 오르막에 변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맹장염이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 창자에 대변이 있는지 잘 판별하는 게 그게 또 이 복부를 잘 보는 의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복부를 만져보는 촉진하는 그런 연습들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에다가 처음에는 500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만져보고요. 그리고 나중엔 작은 10원짜리 넣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래서 그 결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한 500페이지면 뭐 3페이지나 4페이지에 있었는지 이거를 이렇게 느낌을 알 정도로 배를 그렇게 많이 만져보거든요. CT 찍는 것보다 만져보는 게 더 정확할 때도 있고요. 맹장염도 CT나 초음파로 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져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규칙은 오르막 창자에 있는 대변을 좀 기다리자 하는 게 사흘 규칙의 원칙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변비약 먹으면 오르막, 수평, 내리막을 다 비워진다고 했잖아요.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변비약을 다 이제 먹고 나서 시원하게 봤어요. 근데 오늘 왜 또 대변 안 나오지 하고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생각하니까 변비약을 다시 2배로 먹고 그러면 설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썼죠. 변비약을 먹으면 2일 정도는 장애에 휴가를 주자. 이걸 사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48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뭐였죠? 식이섬유. 이거는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오늘 3일 전에 먹은 거 치면 만약에 저녁 때 그걸 먹었어요. 저기 콩나물이 나와. 아니 삭삭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대충 되는데 일단은 물동인데 네. 갑자기 왜 속이 안 져가지고 뭐 먹었는데 속이 안 져가지고 햇사가 나오는 그 물동이거든요. 그거는 먹은 거랑 연결인가요? 그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조금 어렵게 들어요. 가스트릭 엠팅 타임이라고 해서 누구는 식사하면은 빨리 배고파지고 누구는 안 배고파지잖아요. 이게 개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장애 운동이 활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72시간인 거예요, 사흘이. 그리고 가스트릭 엠팅 타임, 그러니까 빈다, 엠팅 타임. 가스트릭은 여기 그 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독. 옛날에 그 선조들이 독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따 구토에 나와요. 이렇게 뱉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면 설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설명할게요. 사르트르라는 그런 실존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3페이지 보세요. 불안은 실존에 관한 인간 고유의
구조적인 감정인데 이 구토라는 책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안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구역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메커니즘이 구토와 설사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려고 그냥 딱 코딩이 돼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안 좋은 걸 먹으면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독을 내보내려고 하고 토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예. 72시간 그거를 나는 이제 나로서는 결정하기가 힘든데 사실 저는 다음날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예. 특별히 또 사과 같은 거 먹으면은 하루 안에 저는 바로바로 네, 이게 빠르신 거죠. 근데 그 72시간 나는 보통 목사님은 시네몬. 네? 시네몬. 그 나온 게 예. 사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앞이 또 나온 건지. 예. 아니 그러니까 사과가 저는 사과는 지표에 뭐든 하니까 사과는 바로바로 다음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고기 어떠다 먹으면 그 다음날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잘 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계속 음식을 고기를 먹으면 그런다고 치지만 저는 전날 고기를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저한테 효과가 오니까 나는 꼭 전날 먹은 게 난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전달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설사하면은 뭐 4-5시간 만에 나오듯이 왜냐면 전날에 내가 오늘 점심에 손질국을 먹었어. 손질국 먹으면 이거서는 오픈하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손질국을 먹으면 그 다음 날에 그래. 나는 그러니까 72시간 이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24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7시간도 있겠네요. 예, 72시간 이내에 흡수되는 것 제외하고는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섬유질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가스트릭 엠팅 타임이 있는데 장내에 계속 존재하는 그 시간 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에 이렇게 아까 용종도 얘기했지만 개실도 있거든요. 이렇게 파인 것도 있어요. 그 개실에 이렇게 그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썩게 되고 또 그것들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5번째 시간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도록 하시죠. 이제 구토랑 위 식도 역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2번째 제가 토끼 토하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요새 토끼도 말 토하시는 거 못 봤죠. 그러니까 기억은 못 먹고 그냥 막.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쥐, 햄스터, 토끼 말은 토할 수 없대요. 식도가 길고 좁고 토할 능력이 있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끼나 들쥐들은 조금 갉아먹고 말도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영수 집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침샘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어금니, 제가 번호를 표현해 볼게요. 얼마나 잘 배우셨나. 여기 왼쪽 오른쪽 혀를 올리시는데 24번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둘째 작은 어금니죠. 24번에다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침샘이 있어가지고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려왔는데 맨 여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까 여자 그림 있는 거 옆에 구강이 있고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영어로 그냥 제가 적어왔는데 이거는 편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번, 14번 이쪽에 그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툴두툴하게 제가 옆 그림 이렇게 코 이렇게 그려 있고 여기에 우툴두툴하게 있는 거 있죠? 요거. 네. 요게 24번,
14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제 외래에 바로 그 해부학적 위치가 아프다고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돌이 있더라고요. 침샘에서 왜 돌이 있어요? 칼슘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돌이 있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염증이 있어가지고 항생제 처방하고 수술은 안 했고요. 그리고 혀를 이렇게 을자 발음하면 요 소대가 있어요. 그 발음 짧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이거 끊잖아요, 이거. 어? 그것도 바로 옆에 혀 밑샘과 그 다음에 턱 밑샘이 있어요. 그 그림 보시면은 턱에 이렇게 두 군데 있잖아요. 혀 밑샘과 턱 밑샘이 있는데 그 소대, 설소대 옆에 이렇게 젖꼭지나 아니면 조그만 뭐 이렇게 융기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혀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그 샘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입냄새 나잖아요. 그 이유가 자는 동안엔 침 나오면은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 안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가 안 나는 경우는 침이 계속 분비되고 소화되고 하니까 입냄새가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 나는 경우는 침샘이 말라서 입냄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넘어갈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과대표 맡고 선배들이 보통 그 학과는 4개년이잖아요. 근데 우린 6개년이기 때문에 선배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2번을 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이 2학년, 3학년, 4학년만 만나도 되는데 5학년, 6학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너 들어와서 한번 죽어봐라. 짬뽕 그릇에다가 소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과대표는 1학년 동기들이 못 먹으면 2학년 대표가 주는 거 먹고 3학년이 주는 거 먹고 4학년, 5학년, 6학년 일주일 내내 먹은 거예요. 마지막 날 피를 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집이 그때 인천이었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피가 이렇게 쏟잖아요. 이렇게 쫙 쏟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고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한 부천쯤 내려서 주안까지 가야 되는데 부천쯤 내려가지고 다 개우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죠. 내가 먹지도 못하는 술을. 근데 배 타면서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왜 토할까요? 여기 영어로 이렇게 위에 돼 있는데 너무 작게 해서 죄송하고요. 영어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토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그 토하는 센터가 있어요. 이 뇌에. 그리고 동그라미가 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배 타면서 토하는 거는 그 세 번째에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전정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영어는 vestibular system 해가지고 movement motion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 labyrinth disorder 이거는 미로라고 해요. 이 달팽이관에 미로가 있는데 labyrinth disorder는 달팽이관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어지럼증을 잘 판별해가지고 치료하면은 진짜 명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터져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귀에 질환이 있어서 어지러워가지고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멀미하거나 배멀미하는 경우는 우리가 시각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귀에서 판단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 멈추는 방법은 저기 멀리 있는 전봇대나 나무를 보는 게 멀미를 멈추는 방법이에요. 이 귀에 있는 전정 시스템은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속도를 계속 느껴요. 차에 타면 막 움직이는데 시선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과 전정 시스템의
균형이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이 보기에는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KTX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솟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귀는 솟고 있으니까 시각을 멀리 봐서 천천히 지나가게 하는 그런 그 소나무나 전봇대를 보면 귀와 시각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멀미를 덜 하게 되는 거고, 배에 있는 것도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죠. 평행 기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도 안진이 일어날 정도로 막 뒤집어지는 거고. 그래서 배멀미와 차멀미는 이 전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전정 기능에 이제 연세가 한 50 정도 들다 보면 이 그 달팽이관에 돌이 떨어져요. 조그만 현미경을 볼 수 있는 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양성 돌발성 현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냥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것보다 양성 돌발성 현운이 훨씬 더 많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구역질도 많이 나고 토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쏴줘요. 그래서 집에서 재활치료 하라고 해요. 그러면 6개월 걸리는 게 3개월로 짧아져요.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뒤에 사람이 목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계속 쓰러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동영상 보면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구토를 적게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피가 나오는 경우는 식도의 근육층이 찢어져서 말로리 바이스라는 질환이란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쓴맛이 강하고 노란 물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토해 보신 적 분들 없으세요? 그건 담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관은 십이지장에 있거든요. 다 그건 아까 설명드려서 아시죠? 위장, 십이지장, 소장이에요. 근데 십이지장도 소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곱게 으깨어지고 쓴맛이 강하고 노란 물은 소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토할 때 갑자기 웩 했을 때 저 앞에 있는 저 김진철님 할 때까지 이 구토물이 나간다. 그러면은 몸에 워낙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고 이 구토 중추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안 좋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중독이나 술에 의한 구토는 그 구역질 신호를 먼저 보낸대요. 그리고 차멀미는 눈이 보내는 정보, 뇌에다 보내는 정보와 귀가 보내는 정보가 확연히 다르면 어느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뇌가 일단 구역질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눈과 평형 감각의 불일치를 중독 상황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네. 이게 눈과 귀가 다르게 도와줘서 그런 항상 눈 감으면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멀면 되는 거 그렇죠. 네. 감사가 없을까? 네. 실제로 더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경험상으로 경험상 그러세요? 네. 배 타보면 엄청 어지러운데? 건강해요. 자,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비행기 탈 때, 여기, 이 튜브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먹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숙이고, 그걸 발살바 매니버라고 하는데,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 안에 기압이 높아지겠죠? 원래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 퍽퍽하고 구역질 나고. 그랬을 때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껌을 씹거나 껌 씹어도 안 되면은 그 변눌 때처럼 하고 여기에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에서도 압력이 위로 올라와서 구강에 차게 되고 하니까 귀가 뻑 뚫린다. 그리고 내려갈 때도 갑자기 변하게 되잖아요. 압력이 변하게 되니까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고. 나는 코를 막고
예, 코 막아도 됩니다. 입 막아도 되고요. 껌 씹는 게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그러니까 이제 뇌가 기본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과 시야가 보이는 게 그 불균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눈을 감고 그거를 이제 일치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야 지금 비행기 탔어. 자기의 신체를 달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구토도 줄어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첫 번째 쓴 게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 감정의 구토가 있는데 이것은 그 네 가지 CRF, 그 다음에 추가 분비하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위아 소장세포에서도 분비하는 그런 분비 물질, 그 다음에 방어 작용의 일환으로 근심이나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기전으로 구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토는 우리나라 오바이트라고 얘기하고, 근데 오바이트는 많이 먹는 거죠. 오버이트고, 버미팅이 영어고요. 그 다음에 구역질은 NAUSEA라고 해서 뭐 너우샤라고 하기도 하고 너우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아침에 최대한 많이 나와서 하루를 대비하는 게 이게 구역질에 대한 너우샤에 대한 그런 대비이고요.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모 집사님처럼 CRF가 많이 나오면 피부가 약간 그을러지는 그런 상황,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P6만 외우시고 가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세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구역질 날 때 세 손가락, 요거를 오른손에 손목, 여기 두덩 있죠? 여기 두덩에 선이 있어요. 두덩 바로 밑에. 거기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꽉 눌러주세요. 토할 때. 그 다음에 왼손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시고, 또 꽉 눌러주세요. 저기 예전에 이제 여기 배 타고 나갈 때 거기 이렇게 밴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푸시도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자극을 누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P6 경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소화제 없을 때 여기 합곡을 누르시면 좋아요. 이건 많이 아시죠? 예. 여기는 소화 기능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장거리 못할 때라든지 탈 때는 힘이 들어있어요. 예.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 기전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뇌에 있는 케모 트리거 존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정계를, 여기 전정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을 얘기하면 한정이 없는데, 그거는 항히스타민제 있죠. 감기약에 들어있는, 아까 변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항히스타민제가 대부분 구토나 구역질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영어로 H2 리셉터라고 하는데 H2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틸콜린 무스카리닉 리셉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양리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세틸콜린을 방출을 적게 하는 그런 기전을 거쳐가지고 이 그 토하는 뇌의 센터를 자극하는 거죠. 멀미가 날 때는 멀리 지평선 바라보기, 음악을 듣거나 옆으로 눕는 등 긴장을 푸는 거. 그러니까 눈 감고 릴렉스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뇌에게 안전하다고 자꾸 다독거려 주는 거, 피드백 보내고. 그리고 생강이 좋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거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생강이 좋다고 하네요. 생강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감기약 중에 항히스타민제, 콧물 마르게 하는 항히스타민제가 그 구토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구토는 배가 주는 벌이 아니다. 오히려 위와 장, 뇌가 마지막 보루를 지킴으로써 희생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미처 감지하지 못한 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여행하면서 눈과 귀의 불협화음에 재빨리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낀다.
그러니까 뇌가 막 쓰는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은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다. 무엇인지 좋은지 나쁜지 알람하는 좋은 반응이다. 뭔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너무 고맙지 않나요, 구토가? 마지막으로 흉부 통증을 많이 주소로 병원에 찾아오는 위식도 역류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흉부 통증에 위험한 거는 심근경색이죠. 그거는 가슴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느낌이죠. 세게 누르면은 바로 이 느낌이에요. 영어로는 스쿼싱이라고 해요. 쥐어짜듯이 그냥 꽉 눌렀을 때 그걸 30분 동안, 30분 동안 계속. 그건 심장에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 중에 통증이 샤프하게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예요. 그게 위식도 역류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느냐? 식도가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동 운동할 때는 안 아프고 연동 운동은 안 할 때, 펄스가 안 느껴질 때는 그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제 식도 그림이에요. 지난 3월 달에 검사한 건데요. HSK라고 돼 있죠. 홍승권의 약자입니다. 동그랗고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죠? 오른쪽이랑 요 밑에. 잘 보세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는 게 특징인데 위산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그런데 이게 그 위산이 역류돼서 생기는 통증보다는 100명 중에 60명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런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 있죠. 여기 가슴 명치 끝이 답답하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되게 샤프한 페인이에요. 그 아픈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럼 내시경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는 내시경 안 하고 긴 전선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40cm 줄을. 그래서 여기다가 전선줄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실제 pH가 2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위산은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1.5에서 몇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pH 1.5는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그게 요 전극선에 닿으면은 그게 정말 위의 산이 올라와가지고 그런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정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감정이 장에 영향을 서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오늘 말씀드린 구토, 위식도 역류증은 장이 편안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질병들이 없어지고 극복이 되지 그냥 단순히 내시경을 본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여기 담배, 항문에 괄약근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도에도 2개가 있어요.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어요. 담배를 피면 식도 괄약근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위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피임약도 식도의 괄약근을 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매운 양념, 술, 설탕, 그다음에 커피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